자, 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1과 에너지. 자, 1과 에너지인데 1과 에너지의 정리부터 배울 거거든요. 1부터 배웁니다. 1은 W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뭘 한다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고요.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뭘 한다면 이동한다면 그때 일이라는 걸 한 거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그냥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평면을 따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힘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그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힘의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건 뭐 fx다, fy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때 요 세타를 이룬다고 하면 이 fx는 f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된다. 됐죠? fy는 f 사인 세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힘을 줘서 S만큼 이동시키면 W는 Fx 곱하기 S예요. 그죠? Fy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식을 배우고 나면 우리 항상 뭐 했어요? 식의 의미, 그죠?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거 배웠어요. 단위는 뭐예요? 1의 단위? 되게 간단하죠. 줄이에요. 줄. 예. 그래서 뭐 몇 줄에 일을 했다, 몇 줄에 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1이 0인 경우, W가 0인 경우는 뭐뭐가 있을 수 있죠? 1번 F가 0인 경우, 자, 두 번째 S가 0인 경우, 세 번째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F가 0인 경우는 뭐예요? 그래서 등속운동이 그렇죠. 등속운동이 R자임이 0인 경우 등속운동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즉 내가 힘을 줬는데 어떤 물체가 등속운동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한 일이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내가 F를 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한다. 근데 마찰력의 크기가 누구하고 똑같으면? 내가 준 F와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한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면 0이죠? 세타가 90도면 0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들고 이동하면 들고 이동하면 90도니까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뭘 그리면 자 S 변이 또는 이동거리겠죠? 변이 또는 이동거리에 따라 힘을 그리면 그때 그래프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치고 그래프 아래 면적을 보면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S예요. 그럼 결국에 방금 전에 배운 뭐죠? W죠. 1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예, 오늘 배울 탄성 위치 에너지처럼 이 변이에 따라 힘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래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이냐 그래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그 면적은 뭐라고요? 1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1과 에너지 정리. 자, 1과 에너지 정리는 뭐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갈 건데요. 요렇게 2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F를 주면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지해 있는 애한테 힘을 주면 뭐가 생기죠? 가속도가 생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속도가 생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속도가 변할 거란 말이지. 이해 가셨나요?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길 거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만큼 생긴다. 야,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진리죠, 좀. 그죠?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워서.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4배. 이런 얘기죠. 질량이 2배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2배. 요렇게 된다, 이것이. 그런데 내가 어떤 애를 F를 줘서 S만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맨 처음 속도가 V0이고 나중 속도가 V라면 오케이? 나중 속도가 V라면 그때 우리가 해준 일은 얘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자,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자, W는 FS에서 F는 MA니까 MAS가 되죠. 맞죠? 그죠? 근데 AS가 뭐냐면 AS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시간 주지 않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주지 않고 뭐 구하는 거? 나중속도, 가속도, 뭐 이동거리 이런 거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기억나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요 AS가 있잖아요. 맞죠? 되셨나요? 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걸 대입해보면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자, AS는 뭐라고요? 2분의 1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잠깐만 이거 펼쳐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에요. 그죠?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 얘는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빼기 처음 뭐라 그러죠? 델타.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F를 줘서 S만큼 이동시키면 그 내가 해준 일은 무엇으로 변한다? 그렇죠.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과 에너지의 정리라고 그래. 일과 에너지의 정리. 일이 곧 무엇이다?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가 곧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과 에너지의 정리.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데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데 해보자.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럼 얘가 이제 mg를 받고 있죠. mg가 뭐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 뭐라 그래? 무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게. 이 물체의 무게. 그럼 내가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뭘 줘서? 무게만큼의 F를 줘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높이까지 올린다 이거지. 요만큼 높이까지 올려요. H.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이 생기죠? 중력에 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중력에 대한 일 W는 F 곱하기 H가 되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F가 mg였으니까 mg h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오케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무게만큼의 힘으로 쭉 들어올려서 h까지 올리면 뭐라고요? 내가 해준 일이 뭐로 변한 거예요?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단위가 뭘까요? 일 또는 뭐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얘도 주울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준면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다시 요거 좀 어려워요.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아주 이상하게 이 점을 기준면으로 잡자. 그러면 이 기준면에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바닥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제 기준면을 여기로 잡았어요. 바닥면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mgh.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mgh가 된다. 기준면을 바꾸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가 된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기준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 기준면을 바꿔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면을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면 아예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면을 바꿨을 때 그 기준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 그럼 그 기준면으로부터 힘의 방향으로 더 아래쪽에 있는 것, 즉 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으로 위치 에너지 중에 두 번째 위치 에너지 배울 거예요. 탄성 위치 에너지. 근데 탄성 위치 에너지는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탄성력 자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얼토당토않게 확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물체를 이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x0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 용수철이 늘어나서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x만큼 늘어났다 이거죠. x만큼 늘어났다고 하자.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왜 정지해 있을까요? 힘의 평형. 그죠?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무게는 mg죠? 맞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의 힘을 F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다. 그러면 탄성력 F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하죠. 자, 얘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즉 늘어난 길이가 중요한 거야.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원래 길이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늘어난 길이만 중요하다. 늘어난 길이에 따라 힘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물론 탄성 한계 이상이 되면 탄성력이 없어져요. 탄성 한계 이상이 되면 탄성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수철이 이렇게 느리는데 뜩 하고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탄성력 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성 한계 전까지는 이렇게 된다. 탄성 한계 전까지는. 되셨나요?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K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탄성계수 이렇게 얘기해요. 탄성계수. 되셨나요? 탄성계수. 자, 갑니다. 그럼 내가 X만큼 늘렸을 때 힘은 얼마만큼 생기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아내면 이제 탄성력의 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얼마만큼일까요? KX만큼.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X만큼 늘렸을 때 KX만큼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 F는 KX입니다. 되셨나요? 쉽다. 그죠? 그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얘 물체 매달으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맞죠? 물체 띄면 어떻게 되게? 위로 올라가죠. 자, 고무줄을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오케이? 에? 아니면 활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내가 놓으면 어디로 생기죠? 저쪽으로. 맞죠? 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어요?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즉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 마이너스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고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의 뜻. 자, 이제 탄성력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를 배우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다시 탄성 위치 에너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애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어떤 애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릴 때 힘을 줘서 어떻게 했죠? 다시. 늘릴 때 힘을 줘서 어떻게 했어요? 늘어난 길이만큼 일을 해준 거죠. 쉽게 하면. 그죠? FS. W는 FS. 그러니까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탄성력에 대한 E를 의미하죠. 그죠? 이거 구해볼까요? 자, 이제 면적 구합니다.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 높이가 얼마? F.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자, 얼마만큼 생겼다고요, 힘이? KX만큼. 되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KX만큼 생겼죠? 자, 따라서 2분의 1 KX의 제곱. 됐죠? K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탄성계수. 그러니까 계수라는 뜻은 뭐냐면 용수철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상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용수철 상수. 용수철이 정해지면 상수고요. 용수철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이런 걸 계수라고 그래요. 변수는 뭐예요? 계속 변하는 거고요. 상수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계수는 그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상수가 되는 거. 이해가셨나요? 수학에도 써먹어봐요. 만약에 수학에 무슨 미분계수, 이거 뭐야? 미분계수. 결국 뭐야? 시간 간격 주어지면 값이 나와버리니까 그 계수란 말이야. 미분상수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 뭐 과학 선생님이 수학 얘기하고 있어,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쵸? 지금 비웃은 거예요? 어머, 땡유 씨 지금 비웃은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지금부터 자기네 수학 그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서 똑같이 중간고사 때 몇 점 만나 볼까요? 내가 수학은 좀 자신 있는데. 에? 자,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 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되고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으로 돼 있다?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와 무엇으로 돼 있다? 운동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은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겠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일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그렇게 유도합니다. 유도할 때 이해하셨죠? 자, 갑니다. 어떤 위치에서 얘가 내려와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는 속도가 요만큼 생기고 두 번째 위치에서는 이만큼 생기고 지상에서는 바닥에 오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알겠죠? 되셨나요? 응. 그러면 이 위치를 1번 위치, 얘를 2번 위치라고 했을 때 맨 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다? mgh만큼 있다. 됐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는 뭐가 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다.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서는 mgh1만큼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1 제곱만큼 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gh2만큼의 위치 에너지, 2분의 1 mv2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흔하게 나오는 계산 과정은 mgh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면에서의 속도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지면에서의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mgh.
자, M 지우면 어떻게 돼요? M 지우면 어떻게? 그렇죠. V는 EGH를 제곱이 있으니까 뭐야? 제곱이 있으니까 로트 씌운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나왔던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어떤 물체의 바닥에서 지면에서의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체의 질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에만 관련이 있나요? 높이에만 관련이 있죠, 지금. 이해하셨나요? V는 루트 EGH니까 됐죠? 되게 easy 하단 말이야. EGH. 자, 갑니다.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죠.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됐죠? 네. 자꾸 맥이 끊기네요.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 그대로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mgh1 마이너스 mgh2고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Rn변에서. 그래서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mg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은 2분의 1 mv2 제곱 플러스 mgh1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물체가 높이 h에 있는데 얘가 낙하하기 시작하여 어떤 위치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인 높이 h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여기서 사용한 방식을 여러 가지 문제풀이에 사용하거든요. 요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런 뜻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의가 뭐야? 곱하기죠. 3배이다. 이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체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뭐야? mgh인데 이 2분의 1 mv의 제곱이 mgh의 몇 배? 3배이다. 다시. 자,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은 mgh의 몇 배이다? 3배이다. 그러면 3mgh죠. 3mgh죠. 그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은 3mgh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얼마죠? 4mgh가 되죠. 맞죠? 됐어요? 예, 이 값은 무엇과 같아야 돼요? 제일 위에 맨 처음 기준이 되는 높이, 처음 시작한 위치의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mg 라지 h와 같아야 돼요. 됐어요? mg 라지 h. 맞죠? 자, 따라서 4 스몰 h가 뭐라고요? 라지 h죠. 스몰 h는 지금 현재 높이는 4분의 h. 그러니까 요 풀이 과정 있잖아요. 요 풀이 과정을 좀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 풀 때 되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이다. 됐죠? 3배이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3배가 운동 에너지니까 이 운동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의 식을 쓴 다음에 mgh의 3배다. 여기다 3mgh 집어넣으면 돼요. 치환해서. 이해 가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다. 만약에 중학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써먹어요. 잡아요. 이런 거야. 아, 위치 에너지 3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뭐야? 위치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이며? 3이며 지금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1이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 라지 H의 4분의 1 높이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중학생이면. 근데 이렇게만 풀잖아요? 이렇게만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 문제를, 이거를 확장시켜서 나온 문제를 못 풀어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탄성 위치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탄성 위치 에너지 보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